안녕하세요, 인터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아오리 라멘을 기억하시나요? 공식 명칭은 아오리의 행방불명인데요. 한때 국내외 50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250억 원을 기록했던 인기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하지만 9년 승리가 버닝썬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브랜드는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맹점들은 매출이 급락했고 점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본사는 가맹점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가맹점주들은 정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너리스크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오리 라멘의 시작은 2016년 승리가 일본 여행 중 이치란 라멘에 반해 한국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인석 좌석에 맞춤형 주문 시스템으로 차별화를 주었고 깊고 진한 돈코츠 라멘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17년 7월에 아오리 F&B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초까지 국내 44개, 해외 7개로 총 51개 매장을 운영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 한 매장당 월 매출액이 평균 2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연예인 브랜드 효과 덕분에 소비자들은 승리 라멘이라고 부르며 열광했고 일부 매장은 월 매출 2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은 오직 승리의 인지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사업을 운영할 때 따라오는 가장 큰 위험, 오너 리스크가 아오리 라멘의 발목을 잡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9년 1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승리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 경찰 유착 의혹, 승리와 관련된 단톡방에서의 불법 행위 논란, 연예계를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이 터지자 소비자들은 즉각 아오리 라멘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승리 라멘에 안 간다라는 게시물이 쏟아졌고 일부 매장은 하루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매장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죠. 아오리 라멘의 해외 매장 상황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의 현지 라멘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2018년 모두 폐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확장했으나 버닝썬 스캔들 이후 소비자 반응 악화, 매출 급감으로 2020년 전 지점을 폐업했습니다. 2019년 3월에 개설된 하노이의 매장은 불과 몇 달 만에 2019년 3월 31일에 폐점했고 호치민 지점도 2019년 2월 15일부로 영업 종료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매장이 있었으나 2020년 브랜드 파산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해외 매장은 2020년까지 완전히 철수했으며 현재 해외 지점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사는 급하게 승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주들은 2020년 본사와 승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개 매장에 26명 점주들이 총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점주들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는 가맹본부가 연예인의 개인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승리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그 피해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판결이 논란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오리 라멘의 브랜드 가치는 승리의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었고 점주들도 이를 보고 가맹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본사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2019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오너 리스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임원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2019년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오리 라멘의 점주들은 대부분 2016년에서 2018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법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예인 브랜드에 투자하는 가맹점주들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019년 3월 아오리 라멘 본사는 승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했습니다. 2019년 7월 김은태 대표를 새로운 CEO로 내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대카드, 캐피탈, 메리어트 호텔에서 22년간 경력을 쌓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김 대표는 회생 시도로서 승리의 지분 5%를 소각했고 매각한 유리홀딩스의 지분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2020년 3월 파산 신청을 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 사실상 브랜드는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일부 아오리의 행방불명 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택 팽성원 프리스점에 2024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었고 경산 백천점에 2024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종로점은 2025년 8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과연 아오리 라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승리의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점과 과거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 같은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는 2020년 군 입대 후 군사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2023년 출소 후 공식적인 방송 활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강남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하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해외 고급 클럽에서 목격되었으며 최근에는 두바이, 태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예계 복귀 가능성은 낮으며 본격적인 사업 재개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오리 라멘의 사례는 연예인 브랜드 사업의 명과 암을 잘 보여줍니다. 연예인의 인지도 덕분에 빠른 성공이 가능하지만 개인 스캔들이 브랜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오너리스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돼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연예인 프랜차이즈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예인 브랜드 프랜차이즈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승리라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돌아올게요. 인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